문재인을 파면한다. 좌파 정권 개판. 군사기밀 유출시켜놓고 사과하면 끝? 청와대 공식 브리핑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화 북한 등 남북관계 관련 키워드가 경제 일자리 등 경제 관련 키워드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김정은 꼬봉, 김정은 대변인, 김정은 우편 배달부 소리가 쳐나오는 거죠. 분명한 건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트러블 메이커가 된 청와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마누라가 무슨 벼슬자리인 줄 아는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인도 단독 순방 중 대통령 휘장 착용으로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청와대의 행동거지들을 보면 마치 3살 난 어린아이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휘장 사용 논란에 대해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변명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럼 대표단 성격의 해외 방문은 대통령 휘장 사용해야 되는 거냐라고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인은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국민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다음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나? 일 벌리고 해명하고 무한 루프도 아니고 생각 좀 하고들 행동하길 매번 궁색한 변명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은 야 보수 대통령 마누라가 저러고 다니면 광화문이 촛불로 미어터질 텐데라며 촛불들의 편향적인 잣대를 조소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으로 가도 해외여행이니 한 것들이 김정숙 그냥 대통령 와이프가 간 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 대우를 받았다? 진짜 내로남불이야라며 역시나 좌파의 특이한 이중성을 꼬집었습니다. 논란의 중심 인물 임종석의 상황 노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휴가날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황이라 지칭하며 책임 총리제 운운하던 좌파 정치권의 이중성.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좌파 정권에서는 확실히 비서실장보다 서열이 한참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민학연이 식물총리로 거의 좌천되었거나 군사기밀 유출로 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내몰린 임종석이 군사보안정보가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뒤늦게 내용을 쓱 고치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시발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요? 그나물의 그 법이라고 이미 문재인은 서해 NLL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여적죄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법 논리입니다. 지금 헌법 제66조 2항 영토 명시된 대통령 영토 보존 의무, 또 헌법 제69조 명시된 헌법 보유의 의무를 파기한 뭐 이런 영토 국가 보유의 의무하고 영토 보존의 의무는 장관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 맺었는데 NLL 다 넘겨줬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해가 40km 가다가 나중에 탄로나니까 50km, 85km가 다 넘겨줘서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한 줄도 안 내주지만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그 행위는 여적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한 건 아시냐고요.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을 좀 읽어드릴게요. 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참 들어보세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정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된다. 자, 대한민국의 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뭐 그런 세력들은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북한은 대한민국의 뭐 주적은 빼고 적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적이라고 봐야죠. 자, 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한다면 북한은 적이죠. 뭐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들이 자, 거기에서 어느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NLL을 85km 덕적도까지 밀으라 그러고 항공 감시권을 다 뒤로 밀고
영해주고 영토 주고 용공까지 다 주라고 어느 국민이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의원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후속 합의에 넘기지 않아 위임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군사 합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군사 합의 내용에. 그래서 이 지금 그 경찰청이 우리 장관님 그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적죄 고발했는 데 대해서 조사하실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적죄로 고발당한 문재인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합의서를 셀프 비준 처리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역대 이렇게 말상 많은 막가파식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강현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현재 법무특보는 지난 11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강현재 법무특보는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보수정권 전직 대통령 2분 살인죄 초범보다 더한 징역형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며 보수 정권이 잘못한 건 잊었느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비굴하게 반복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1년 반보다는 100번 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재 법무특보는 또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지키고 유지해온 이 나라를 소수의 완장찬 홍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에 맞지 않은 타이틀을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통령 대행을 맡기는 건 탄핵 사유 아닌가라며 근본도 원칙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에는 무려 1만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 누리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베스트 댓글 모두가 조목조목 맞는 말이네라며 강현재 법무특보의 주장에 공감하는 댓글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 한 네티즌은 논리정연하고 가장 상식적인 말로 쉽게 설명해 주었네요. 완장차고 있으니 세상이 자기들 거시냥 까불고 있는데 북한에는 굽실굽실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에게는 적폐로 몰아 교도소로 보내는 적금 용기 있는 글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맞는 말이네. 공감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과연 그 말대로 연일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정권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도취시켜서 소득으로 성장시키겠다질 않나. 자유대 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고 들지를 않나. 정규직 전원을 노조의 가족, 친척들의 채용 비리로 채우질 않나. 나라의 안보에 아랑곳 없이 스스로 경계 해제, 무장 해제를 하지 않나. 북핵의 피해 당사국이 거꾸로 북핵의 변호사가 되어 세계 외교를 하지를 않나. 대법관을 좌파 성향으로 채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 선고해서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를 않나. 완전 신세계네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지키고 유지해온 이 나라를 소수의 완장찬 홍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거 엄청 공감되네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티즌이 지적하는 이런 경우죠. 이들이야말로 누구의 사주를 받아 주한미군 철수를 감히 겁없이 외치며 성적기를 찝는 등 동맹국의 반감을 갖는 행위를 하고 자빠진 것일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 출사표로 던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엿 같은 나라일 겁니다. 고소고발 무진장 좋아하던 좌파 정치권이 때 아닌 가짜뉴스 때려잡으려다가 자신들이 고소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자들이 여당 안에 있다며 표창원, 손혜원 의원 등을 직접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연일 SNS 상위 정부 비판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싸잡으며 구글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는 등 수위를 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며
가짜 뉴스로 국고 손실을 야기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죄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 명예 가치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으니 그 처벌 수위도 형평성을 고려해 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11월 5일 김진태 의원도 냉면 목구멍 챌린지 릴레이에 동참하며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자신은 군대도 다녀온 양심불량자라 지칭하며 냉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다라면서 며칠 전 리선권 배 나온 자에게 예산 맡기면 안 된다는 발언을 두고 자신은 똥배도 안 나왔습니다라고 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구멍 챌린지 다음 순서로 정의경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박문하님, 김건수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